안녕하세요. 최다은 변호사입니다.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자, 공무집행 방해라는 거는 공무를 집행하는 걸 방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행위가 정해져 있어요. 자, 어떠한 행동으로 방해를 한 경우에만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을 한다. 자,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은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해요. 이게 형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고, 그 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있는데 이제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뭐 처벌한다 이거예요. 결국 위계라는 게 뭐냐면 속인 거예요. 예를 들자면은 교통사고가 났어.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너 신분증 줘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 신분증을 줬다거나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지. 자, 그런 경우에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을 하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을 한다. 자, 그리고 음주 단속을 하는데 나 술 제법 마셔가지고 지금 걸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음주운전이면 요새 사회에서 매장이 되니까 창문을 열고 자 이거 좀 불어보세요라고 했는데 차로 확 지나가 버렸다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들이받고 막 가버린다거나 경찰차를 들이받고 가버린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폭행 특수 폭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고 내가 막 술 먹고 막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. 그런 경우에 경찰이 와가지고 아저씨 이러면 안 돼요. 이러면서 막 그랬더니 넌 뭐해? 이러면서 발로 찬다거나 이런 경우. 그런 경우 공무집행 방해가 흔합니다. 흔한 케이스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고의로 막 속여가지고 그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, 제대로 된 공무집행을 못하게 한 경우에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너무 전화를 많이 해. 이런 식으로 했다. 나 진짜 당신 때문에 공무를 할 수가 없네.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있잖아.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폭행도 아니지, 협박도 아니지, 위계도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했느냐, 그거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죄가 나오는 많은 판례들이 어떤 쟁점을 가지고 있냐면요.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라는 부분에서 결국 그 공무라는 게 위법한 공무 수행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예를 들자면 적법한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이 날 막 체포해요. 그런 경우 내가 그런 난동을 부리겠죠? 날 왜 체포하는지도 모르겠고, 그 다음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적법한 체포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는데 무고한 시민인 나를 막 끌고 가려고 그래. 그럼 어떻게 해요? 우리가 순순히 그냥 끌려가나요? 아니죠. 막 몸부림을 치거나 막 밀치거나 왜 그러냐고 막 이러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. 자, 그럼 폭행이잖아. 자, 이런 경우에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가 됐을 때, 자, 경찰이 나를 불법적으로 체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예요.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라는 게 뭐다? 첫 번째, 공무를 귀찮게 해로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게 아니다. 두 번째, 상대방이 공무원이긴 공무원인데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이어야 된다. 라는 겁니다. 자, 이런 요건들을 정확히 아시고 이것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본 다음에 무죄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건 내가 진짜 잘못한 게 맞구나, 선처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이겠죠. 어쨌든 업무 방해죄나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에 방해라는 단어 때문에 일단 번거롭게 했어? 뭔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칩니다.